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엄마는 유튜브로 연봉 번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저자분이랑 제가 친분이 아주 있어서 기쁜 마음에 가져왔어요. 엄마 유튜버, 엄마라서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큰 에너지를 주신 분입니다. 맘스라디오 대표님이시죠. 맘스라디오는 이따 뭐 책 안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유튜브가 이런 거였어? 제가 출연해서 조회수가 77만 회가 나왔어요. 77만 회. 어마어마한 조회수예요. 그래서 저의 거의 첫 유튜브 출연이었을 거예요. 처음 출연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 남의 채널이 아니라 내 채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맘스라디오가 너무 잘 만들어서 잘 됐죠, 그 영상은. 자존감도 높이고 돈 버는 법. 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매출 2억 원을 달성한 방법. 진짜 여러분 꿀 노하우입니다. 제가 유튜브 관련 책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책은 처음이에요. 이분은 원래 작가 출신이에요. 방송 작가. 그래서 좀 방송을 잘 만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력이 참 버릴 게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방송 작가를 14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걸 잘 하시는 거죠. 아기를 낳고 경력 단절이 돼서 아기를 키우다가 2년 만에 연 매출 2억 원을 달성하는 기업가가 된 우리 김태현 대표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아기를 키우는데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대요. 동아리도 가입하고 싶고 인터넷 강의가 있으면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육아 서적을 읽었지만 딴 집 아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적용하기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왜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는 없을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청취자 대부분이 엄마들인데 그때 그 단어가 딱 지나갔대요. 맘스라디오라고. 가슴이 막 뛰었대요. 그리고 막 마인드맵을 그렸대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갑자기 딱 떠오른 생각들을 막 메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어디 창업 무슨 지원금 받아서 처음에 시작하신 걸로 알고요.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창업 자금 받기 전에는 방에서 간단한 장비로 이제 팟캐스트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 종합 지원 센터에 시간제 보육 시스템으로 시간당 1,000원에 아이를 맡기고 회의는 그 센터 앞에 푸드코트에서 막 했대요. 나머지 서류 작업은 아이 잠잘 때 하고. 그래서 아기를 막 데리고 일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뭐 녹음할 일이 있는데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옆에 놓고 녹음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유리했다. 아이를 안고 업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화장대 구석을 이렇게 엄마의 독서대로 활용했대요. 보이세요? 요런 화장대 이제 드레스룸 같은데 한 구석에 있을 수 있죠. 화장실 앞에. 자는 아이를 지켜볼 수 있으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 김수희 작가님 아이디어 같아요. 맞나? 김수희 작가님. 아니구나. 김수희 작가님 이야기와 함께 이 김태현 대표님의 그거네요. 화장대네요. 여기에 화장은 5분도 안 하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책도 보고 일을 하는, 그리고 아기를 지켜볼 수 있으면서 편하게 드나드는 곳을 장소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남동생과 같이 이제 이거 일을 했대요. 다들 가족들이랑 많이 하죠. 남동생과 나는 맘스라디오 콘텐츠를 재생할 앱을 제작하기 위해 800만 원짜리 앱을 만들었대요. 하지만 지금 앱 개발 시세는 약 3천만 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이트에 가서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가 뽑혀가지고 3개월간 멘토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지원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우수 콘텐츠 상을 수상해서 창업지원금 4천만 원을 받았대요. 자, 이 안에서 월 임대료로 낼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무실을 계약을 하고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100만 원짜리 이 스튜디오를 가서 방송했던 게 77만 뷰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인증을 부지런히 받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맘스라디오에 제작하는 영상을 공공기업의 수주를 받기 위해서 동영상 직접 생산 자격증, 그리고 벤처 인증, 기술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일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벤처 인증을 하게 되면요.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법인세이나 그리고 기술 보증으로 은행에서 1억 원 이상의 창업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찍을 수 있는 콘텐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야기, 몇 개월 이상, 아니 1년 이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할 각오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두 번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내 삶이 되고 삶이 유튜브가 되는 유튜버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 후에 하면 좋다고요. 한두 번 찍어서 올려도 안 올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꾸준히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겠죠. 이 채널에 이분이 사업과 돈을 몰랐기 때문에 부자 엄마 되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과 재테크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유수진, 김유라, 그리고 이지영 작가님이 돈 공부의 선생님이 돼주었다. 이들의 영상은 지금까지도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엄마 되기 프로젝트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제 얘기도 있어요. 김유라 강사와 가계부 다이어트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콜라보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가계부를 1대1로 코칭해주고 실제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가정 경제를 살리고 부수입 창출 방법까지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강의를 듣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엄마가 2명이나 있어 무척 놀랐다. 일산에서 맘스라디오와 함께 가계부 다이어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대표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직접 간식 사가지고 와주시고 커피 내려주시고 끝까지 막 지켜봐 주시고 바쁘신데 볼일 보라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 너무 재밌다고 함께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 이분은 직접 자기가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분들 초대해서 엄마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대신 들려주셨어요. 너무 좋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때는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 혹은 재능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을 수시로 던져보고 막 적어보래요. 난 이걸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많이 물어봐. 내가 이거를 많이 아는 줄 알아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브랜드를 기획할 때는 이 3가지를 또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누가 시청하면 좋을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상대방은 무엇이 듣고 싶을까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은 정말 엉뚱한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콘텐츠 기획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기획을 하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나 창업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때 한국영화 아카데미 원장님인 조성원 대표님의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한 줄로 요약해라.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했대요. 엄마들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 맘스 라디오. 멋지죠? 엄마들을 위한 콘텐츠와 플랫폼 맘스 라디오래요. 저는 제가 블로그 만들 때 짧게 저 블로그를 정의했어요. 선한 부자 프로젝트.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죠.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원을 해서 아까 이분은 막 된 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서류가 통과되어야 하고 발표를 잘 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서류가 엉성해서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심사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봤대요. K-스타트업 사이트에 보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아이디어 개발하는 법,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는 법, 린 스타트업 등의 과정이 잘 되어 있대요. 교육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니까 꼭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 거의 무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창업가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순간 재테크와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린대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실제로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투자는 엄마들도 많이 봤다. 나 역시 사업을 하다 보니 돈 공부, 재테크 공부는 필수다. 그런데 투자 중에는 나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 아파트, 주택, 상가, 땅은요 언젠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대요. 하지만 나 자신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고 걸어다니는 수익 창출과 기회 창출의 주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 투자만 아니라 나한테 하는 모형의 투자, 보이지 않는 거. 그걸 위해서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이 아주 많대요. 컨텐츠에다가 돈, 재테크, 수익 이런 키워드를 붙이면 조회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라고 해요.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을 하고 싶어하며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쵸?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계속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하죠. 자, 그럼 경력이 단절됐다가 일을 다시 하고 싶을 때 뭘 하면 좋을까요? 글을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SNS가 활성화된 이 시대에 글쓰기는 더더욱 필수다. 많은 여성이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계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해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2줄, 3줄만 썼다가 점점점 늘리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글쓰기를 하다 보면 무수한 사람과 연결이 되고요. 제품 리뷰 제안 들어오고 협찬 광고 들어오고 책 서평 이벤트에 참여해서 신간 서평을 쓸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또 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에 김유라 작가님을 초대해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방송을 직접 보기 위해 방청객으로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고 영상이 올라간 지 3개월 만에 조회수가 1만 회를 돌파하더니 지금 77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다. 엄마들은 금융 재테크 전문가보다는 평범한 엄마의 이야기에 끌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범하다면 그래서 앞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사람의 돈 얘기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아이템도 구하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데 유튜브 촬영과 편집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리뷰를 보고 비용을 본 후에 마음에 드는 편집자에게 편집을 의뢰한 다음에 편집자를 고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편집자를 거쳐서 나한테 맞는 편집자를 찾아야 한다고 해요.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21세기 농부라고 말하고 싶다. 날마다 모를 심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자. 모를 심자마자 열매가 나는가? 그쵸. 모를 심는다고 열매가 나지 않아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 연연하지 말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모 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투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유튜브든 씨를 쫙 뿌려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 진짜 열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마음도 농사 짓는 마음과 같죠. 예. 정말 이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많이 배웠던 그런 책이었어요. 자존감도 높이고 돈도 벌고 싶다. 유튜브로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아이를 키우면 돈 버는 법. 이 대표님은 진짜 아이 끝나고 픽업도 본인이 하시거든요. 근데도 진짜 연매출이 2억에 달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이 책 너무 좋은 책이라 10권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선한부자 프로젝트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